어느덧 2015년도 1월 달을 마감하는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분의 1이 마무리되는 모습인데요. 1월효가 확실히 우리 증시에는 있었죠. 코스닥 지수가 8% 정도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고요. 코스피 지수는 1% 이상의 상승 시세, 양시장 모두 다 한 달 기준으로는 좀 올랐습니다. 물론 오늘 아직 마감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상황 정도라면은 플러스권에서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그럼 2월 달에도 이런 상승 흐름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에 전반적인 2월 증시 전망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은 IM투자증권의 임노중 투자전략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1월 말이 되니까 여러 증권사에서 2분기 2월 달이죠. 2월 달 전반적인 증시 전망을 내놨던데 보니까 이 예상지수 밴드가 IM투자증권이 약간 좀 높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긍정론을 펴시는 근거하고요. 또 예상 밴드 함께 좀 제시를 해주시죠. 1월 달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2월 달에는 뭐 추가적인 조금 상승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만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2,000을 넘어가기는 좀 버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밴드는 1,850에서 2,000 사이에서 움직일 걸로 보고 있고 일단 대외 쪽에서 불안감이 아직은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은 뭐 어느 정도 멈춰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그동안의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그 충격이 일부 국가에서는 좀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쪽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유로 쪽에서 그리스가 총선이 끝났지만 그리스의 불안감은 여기서 아직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 총선 이후에 EU하고 어떤 마찰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 대외 쪽의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2월 달에 외국인 자금이 크게 들어오기를 기대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 달 시장은 지금 현재는 주가가 좀 낮은 상황이라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당장 2,000선을 넘어설 힘은 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좀 장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 아무래도 좀 유가 문제도 꾸준히 좀 지속되는 이슈인 것 같고요. 그리스 쪽에서도 여전히 좀 뉴스 살펴보자라는 얘기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환율이 상당히 좀 출렁거림이 큽니다. 또 간밤에는 덴마크 쪽에서도 금리 인하했고요. 이렇게 환율 정쟁 강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2월 달에 해외 변수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2월 달에 좀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금 그리스 문제가 가장 핫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베네수엘라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베네수엘라는 그 전체 수출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95%입니다. 그래서 거의 전적으로 원유 수출에 의존하는데 지금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그 베네수엘라의 디폴트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는 거의 외환 보유고가 220억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외 채무를 갚는 데는 좀 버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어떤 디폴트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구제금융 탕감 부분은 부채 탕감 부분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게 2012년에 이미 한번 대규모 상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추가적으로 다시 또 상각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가 여기서 계속 부채 탕감을 주장할 때는 지금 2월 달부터 또 부채 만기가 지금 국채 만기가 많이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2월 달에 그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요인으로 보여지고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1월 달에는 중소형주의 강세가 상당히 좀 돋보였잖아요. 그런데 1월 말 되니까 코스닥이 또 590선에서 잠시 좀 주춤주춤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유가증권 시장으로 옮겨가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팀장님 시각은 좀 어떠세요? 2월 달에도 이 중소형주 강세 이어질까요? 지금
이 금년 들어와갖고 거래소는 코스닥이 강한 상황이고, 요 코스닥이 강한 건 실제 거래소가 못 가니까 어떤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코스닥이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590선을 넘어가고 지금 600선에 근처에 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지수 600선 정도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거래소와 코스닥하고 동반해서 상승하는 것 같으면은 600선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거래소를 못 가는 상황에서 코스닥만 이렇게 줄기차게 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커플링이 오래 지속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좀 2월달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2월달에는 오히려 거래소에 그동안에 못 오른 종목, 크게 하락한 낙폭 가대주 쪽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유리한 투자 방법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코스닥 내에서 좀 급등했던 종목들, 그리고 한 차례 좀 매기가 돌았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제 밸류 쪽에서 보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버겁다고 보여집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월 한 달 동안에 좀 전반적인 전망을 해봤습니다.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다소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수밴드 1850에서 2000선까지 열어두면서 대응하는 전략을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월 효과를 톡톡히 봤던 중소형주의 강세가 2월에는 다소 주춤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소외주 위주로의 대응 전략 권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 벌써 진입을 했네요. 2시 5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양시장 모두 다 예상 체결 지수가 마이너스권에서 집계되고 있고, 특히 코스피 낙폭이 좀 크게 나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2부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